여러분, 혹시 관공서 갔다가 이 서류는 저쪽 부서 가서 떼오셔야 돼요. 이런 말 듣고 좀 막막했던 경험 없으세요? 이 복잡한 행정의 세계에서 우리를 위한 길잡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 생활과 정말 가까운데도 사실은 좀 낯선 전문가, 행정사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사가 어떻게 우리의 관공서 안내자가 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법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실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이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생기는 새로운 논쟁들,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가 가진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행정사가 어떻게 당신의 관공서 안내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관공서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수많은 서류들하고 그 복잡한 절차들 앞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행정사입니다. 법에도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국민의 편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 절차를 대신해 주는 걸 넘어서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은 이 복잡한 행정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손을 꼭 잡아주는 그런 길잡이 같은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이 든든한 길잡이, 이 행정사에게는 어떤 지도와 도구가 주어져 있을까요? 법이 허용한 행정사의 공식적인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공서에 내야 하는 온갖 서류들 있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부터 이의신청서까지 이걸 대신 작성하고 제출해주는 일을 합니다. 둘째, 개인 간의 계약서나 내용증명처럼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서류 작업도 도와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셋째, 외국어로 된 서류 번역도 하고 넷째, 이게 중요한데 복잡한 인허가 신청 같은 걸 아예 대리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섯째로 어려운 행정법규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법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정 분야의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법적인 업무들이 좀 딱딱하게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가게 사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우리 이웃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요, 우리 동네에서 매일 땀 흘리며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바로 사장님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행정처분 통지서 한 장이 정말 생계를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과태료가 나왔거나 아니면 갑자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을 잘 모르는 사장님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때 행정사가 나서는 겁니다. 관련 법규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서요. 이 처분이 너무 과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는지 찾아내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라는 무기를 통해 권리를 되찾도록 돕는 거죠. 막혔던 허가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역할도 물론이고요. 자, 이번엔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행정사의 역할도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역할이죠.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외국인들에게 출입국 절차라는 건요, 사실 거대한 서류의 벽과 같아요. 행정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국적 취득, 영주권 신청, 국제결혼 서류, 비자 연장까지.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면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그들의 역할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전문직과 피할 수 없는 영역 다툼, 아주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행정사의 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전통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맞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전문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선이 만들어진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격전지가 바로 토지보상 이의신청 업무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 땅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해석이 딱 갈립니다. 법제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기관이고 이의신청은 행정서류 제출이니까 이건 당연히 행정사 일이지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변호사 단체는 잠깐 보상금을 다투는 건 명백한 법률 분쟁이다. 이건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팽팽한 논쟁에 대해서 정부, 그러니까 법제처의 판단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국민의 편익이죠. 애초에 이 행정사 제도라는 게 변호사를 찾아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보다 저렴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이런 논쟁 속에서도 행정사의 역할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제처는 부패행위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요.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었던 토지 수용 이의 신청까지 모두 행정사의 업무가 맞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이건 행정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문가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행정사라는 전문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3,00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식 서류 양식의 종류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3,000가지가 넘는 서류로 만들어진 거대한 미로. 이 안에서 행정사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인간 내비게이션인 셈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행정사는 그냥 서류 대신 써주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켜주면 행정 전문가이자 부당한 처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권리 조력자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복잡한 행정 시스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들의 역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겠죠. 그럴수록 행정사처럼 시민과 국가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문가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복잡한 서류 앞에서 막막함을 느낄 때 오늘 이야기 나눈 이 든든한 조력자를 꼭 한번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